안녕하세요. 박인철 방송 나는 나 5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. 그동안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타이틀을 음,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다라고 했었습니다. 그만큼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그 가장 그 소중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타이틀로 얘기를 시작을 했었고, 지금도 이제 역시 제가 이렇게 말을 통해서 이 제 유튜브를 듣는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말을 통해서 뜻을 전달하는 것, 즉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다라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, 뭐 그걸 새삼스럽게 강조를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. 즉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. 옛날에 이제 제가 벌써 한 30년 전? 30년 전인가 40년 전 같은 꽤 오래전 얘기인데, 제가 그 신문사 근무할 때 청각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. 근데 그분이 그 청각장애인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,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시각장애인으로 그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, 청각장애인 중에서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. 근데 그것이 단순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그 교육이나 어떤 그 제도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, 청각장애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제약이 그만큼 박사학위를 획득할 수 없을 만큼 이 청각장애가 갖고 있는 한계가 크다는 얘기였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청각장애나 시각장애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별로 뭐 큰 관심을 안 가지고 뭐 좀 불편하겠지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,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그 비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그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제 시각장애인이라고들 대부분 생각을 하고, 또 실제로 시각장애인 활동에 굉장한 제약을 받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. 근데 그 의사소통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그 제약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또한 그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 또한 이제 새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. 미국의 그 장애인으로 이제 유명한 분이 헬렌 켈러가 있죠.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시각장애와 언어장애, 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진 분이었는데,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시각장애는 사물과 나를 분리시켜 버렸는데, 청각장애는 사람들과 나를 분리시키더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만큼 어떤 그 시각을 통해서 사물들과의 어떤 교감을 이루는 데 반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그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청각을 상실했을 때 그 제약이
엄청난 그 단절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. 사실 이제 우리가 그만큼 언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들의 그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그 기능을 하게 되는데,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언어라는 것은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빨간 색깔을 가진 새콤하고 달콤한 맛을 가진 어떤 과일이 있는데, 그것을 사람들이 이 과일을 사과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하면은 느닷없이 이제 그 빨갛고 동그랗고 새콤달콤한 그 과일을 보면은 이것이 사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.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거를 감이라고 부르고 싶다,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만 이 과일은 감이야 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은, 그 사람이 과일 가게에 가서 감 5개만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과일 가게 주인은 감을 줄까요, 사과를 줄까요? 당연히 감 5개를 집어주겠죠. 그렇지만 사과를 나는 감이다 라고 부르기로 결심한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그 사고자 하는 과일은 이 과일이 아니라 빨간 색깔의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그 과일이 감입니다 라고 주장을 해봐야 그 혼자만의 그 주장이기 때문에 그 사과를 사지 못하고 결국은 감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. 결국은 혼자만 주장한다고 해서 그 언어가 언어로서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, 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언어로 부르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약속이 되고 그것이 사회적인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 되겠죠. 우리나라는 또 언어에 있어서 좀 독특한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신라 시대인가 하여튼 1000년 이상 된 무구정광 대다란이라는 그 목판 활자본이 있어서 언어의 저장에 그 고대로부터 깊은 관심이 있었고, 뭐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그 다시 말해 직지라고 불려지는 금속 활자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.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렇게 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인이 된 사실입니다.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 글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고 언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글자가 훈민정음입니다.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러한 그 말을 기록하는 한글이라는 그 언어는 세종대왕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일을 남겼고, 그것이 언제 만들었다는 것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언어에 있어서 그야말로 좀 뛰어난 그 문화를 지닌 민족이 한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우리가 그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화가 그 지록이마라는 말이 있죠. 즉 사슴을 가리키면서 저거는 마리아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동물을 사슴이라고 얘기하는데, 그 동물을 가리키면서
저것은 말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은 아닙니다. 저건 말이 아니고 사슴입니다라고 그걸 정정해 주면은 간단한 문제인데, 그 뿔 가진 그 동물을 보는 그 동물을 저것이 말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그런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게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, 저 동물은 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원래 사슴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과 그것을 말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 사이에 혼동이 생기게 되겠죠. 그렇게 되면 저 동물이 과연 말이냐 사슴이냐를 놓고 그 사회는 엄청난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, 또한 많은 불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. 즉 똑같은 사물을 가지고 그것이 약속된 언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언어로 사용했을 때 그 사회에는 엄청난 이제 혼선이 생기게 되고, 또한 언어를 잘못 사용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문화적 퇴행까지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게 그 1000년 전에 있었던 그야말로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,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그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. 물론 미국에서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죠. 그것이 그 바이든 날리면 사건입니다.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바이든이라는 말을 했는데, 그것을 누군가가 그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라고 얘기했다고 박박 우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날리면이 아니고 바이든입니다라고 그냥 고치면 되는데, 그렇게 얘기했을 때 또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이게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인가? 라고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. 왜냐면은 수많은 언론사 중에서 그것이 바이든이다라고 얘기한 그 언론사만 콕 집어 가지고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얘기한 기자들에게 그 엄청난 그 불이익을 가한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. 다시 말해서 언어를 왜곡된 형태로 사용했을 때 그 사회가 안게 되는 문제는 단순히 한두 개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불신과 문화적 퇴행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. 1 더하기 1이 2다. 1 더하기 2는 3이다. 그 뻔한 얘기를 1 더하기 2는 3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때 1 더하기 2는 4다. 아니면 1 더하기 2는 5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사회가 안정된 약속된 제대로의 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을까요? 그 불가능하겠죠. 사과를 감이라고 부르고 감을 배라고 부르고 배를 바다라고 부른다면 그 사회가 과연 믿고 제대로 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? 모든 것이 혼돈 그 자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. 즉, 한 사회가 발전해 나가려면은 약속된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거기에 이제 문화를 또
새로운 것들을 다져 나갔을 때 문화가 발전해야 되고, 또 상호 신뢰 속에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안정된 그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, 모든 것이 불신의 늪에 빠져버리게 된다면은 그 사회는 엄청난 혼돈과 퇴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. 그러한 불신이, 그 불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특히나 그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을 때, 그 사회가 안게 되는 그 문화적 퇴행이 얼마나 그 커다란 그 비극을 가져오는가는 최근에 1년 사이에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커다란 그 불신과 서로에 대한 감시와 그 서로에 대한 어떤 그 피해를 가려게 되었는지는 우리 사회를 살아오는 우리 모두가 안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한계를 역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. 제가 이제 50회 유튜브를 돌아보면서,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 어떤 그때그때의 어떤 사회적 현상보다는 가장 인류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, 좀 더 진실된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자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지만, 뭐 그런 것들이 재미가 없다고 하니까 뭐 그러려니 했고, 또 제가 이 유튜브를 이어나가는 가장 큰 목적은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저의 그 체험담을 그냥 버리고 가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남기고자, 즉 다시 말해서 제 어떤 살아온 흔적을 기록하고자 해서 이제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,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이 이렇게 그 거짓된 언어, 그 왜곡된 의미를 갖게 되는 언어들이 횡행하는 걸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언어의 쓰임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과연 몇 번이나 빠뜨리게 될까 은근히 걱정도 되었었는데, 단 한 주도 안 빠뜨리고 50회를 채웠다는 데 대해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,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사회가 그 왜곡된 언어를 이제는 고쳐가야 된다라는 사회적 그 공감대가 형성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어서 그나마 이제 제대로 된 사회의 모습을 다시 찾아가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좀 더 불필요한 의심을 하지 않고 언어의 그 사용에 있어서 왜곡되지 않게 진실된 언어로 서로의 의사소통을 공감하면서 서로의 아픈 마음은 아프게, 또 좋은 마음은 또 좋게 공감하면서 우리 사회를 갖고 나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. 고맙습니다.